안녕하세요. 비트겐슈타인의 인생 노트 1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85쪽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삶의 지혜와 통찰. 경의를 느끼려면 인간은 깨어나야 한다. 과학은 인간을 다시 잠들게 만드는 수단이다. 제목이 삶의 지혜와 통찰이죠. 삶의 지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있고 통찰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과학을 넘어선다 하는 얘기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과학시대라 그러잖아요. 과학은 우리를, 인간을 다시 잠들게 만드는 수단이다. 그래서 잠들게 되면은 어때요? 죽는 거죠. 그래서 경의를 느끼려면 인간은 다시 깨어나야 한다. 그렇죠. 경의, 신비로움을 느끼려면.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은 세상을 볼 때 두 개로 봐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 두 개의 인식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가 추론이에요. 이렇게 따져봐요. 우리 다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한 거는 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이 추론이에요. 추리해서 논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따져보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이성적이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은 추론의 능력이에요. 이게 이제 과학이에요. 요거는 물질에 보이는 세계만 연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주로 공부한 게 이 이성적 추론, 과학적인 사고를 공부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세계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뭘 잃었어요? 삶의 지혜, 통찰은 잃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삶의 지혜와 통찰은 직관이상 때문에요. 그래서 인간은 타고나면서 가진 능력이 직관이에요. 측 보면 알아요. 임금님이 불구수인 거는 따져보지 않고도 그냥 보면 알아요. 이게 불구숭이 임금님 알아보는 아이의 그 직관력이죠. 이게 인간에게 있어요. 근데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추론을 공부해요. 그 추론의 사고를 하게 되면서 직관을 잃어버리는데 이 두 개를 동시에 간직하도록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유럽은 예술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인문학 공부를 많이 하죠. 그래서 직관을 잊어버리지 않는데 우리나라 공부는 어때요? 완전히 추론 공부만 해요. 그래서 추론 공부를 너무나 오래 했기 때문에 직관을 잃어버려요. 직관은 척보만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척보만 아는 인생의 신비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그 주제는 삶의 지혜와 통찰인데 이 통찰에서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과학적 사유에 너무 젖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관이 없어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많이 해봅시다. 86쪽에 보죠. 지혜의 뒤에 숨어 있는 것. 스피노자를 인용한 글에 나온 지혜라는 말에 생각한다. 이 말을 끝까지 분석해보면 어떤 공허한 것이 드러나는데 그 말 뒤에는 진짜 사람이 실제의 모습 그대로 숨어 있다. 즉 자신으로부터 숨어 있다. 너 자신을 발가벗겨보라. 나는 예컨대 보잘것없는 거짓말쟁이지만 거창한 것들을 뜯을 수 있다. 그렇게 떠드는 동안 나는 자신의 보잘것없음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자신을 깨닫는다는 것은 겸손하는 것과 같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아요. 현대사회가 정보화 사회잖아요. 엄청난 지식과 정보를 다 알고 있어서 누구나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 누구나 자기 주장을 해요. 이게 이제 엄청 무섭죠. 여기서 빠진 게 뭐예요? 내 안에는 진짜 모습이 빠져 있는 거예요. 다 언어로 포장돼 있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어때요? 사기를 당하고 사이비종교에 빠지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태어나면서 갖는 직관을 잃어서 그래요. 이 직관은 배우기 전에 아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비트겐슈타인은 언어학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다, 지혜라고 하는 것들이 언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언어로 보니까 언어만큼밖에 안 보여요. 아는 만큼 보인다. 그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해서 내 몸 전체가 그냥 아는 직관력이 있어요. 무궁무진한 직관, 이게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 이상은 안 보이게 된, 이게 현대의 비극이죠. 그래서 지혜의 뒤에, 이때의 지혜라는 것은 이분은 이제 그 어떤 통찰 직관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그 지혜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 뒤에 숨어 있는 게 진짜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 진짜가 뭐냐 생각해 보죠. 87쪽을 보죠. 지혜의 한계. 지혜는 차가운 어떤 것이며 그런 점에서는 어리석은 것이다. 반면 신앙은 열정이다. 지혜는 당신이 삶을 보지 못하도 은폐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지혜는 이글거리는 인거를 듣고 있는 차가운 회색채와 같다. 멋있죠? 회색채. 이거는 괴테가 그런 얘기했어. 모든 이론은 회색이며, 그죠? 영원한 것은 저 푸른 생명의 나무다 그랬죠. 푸른 생명이 갖고 있는 직관력. 생명은 그냥 알아요, 그죠? 우리가 개가 그렇잖아요. 개들 보면은 나쁜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흔히 농담조로 그러잖아요. 개가 싫어하면 나쁜 사람이다. 그게 뭐 과학적인지 정말 맞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건 뭘 말하겠어요. 개가 갖는 그 본능적으로 아는 직관, 그죠? 직감, 촉 이런 거죠. 우리가 애들이 정확한 것 같아요. 애들이 보면은 나쁜 사람 가면 막 싫어해요. 어떻게 안지 모르겠어요, 그죠? 지진이 오면 지들이 도망가잖아요. 그냥 아는 거예요. 이런 그 직관, 그래서 인간이 갖는 지혜라는 거, 지혜, 지식, 이건 다 언어에 한계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언어학자잖아요, 비트겐이. 그래서 언어에 갇혀있는 지식과 지혜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대 우리가 다들 막 숭상하는 과학이죠. 현대는 과학이 학문의 중심인데 이게 지금 파괴되고 있는 시대죠, 그죠? 그 다음에 88쪽을 보죠. 너 자신의 생각을 하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생각한다는 건 다 뭐예요? 전부 다 주입된 언어예요. 그러니까 나의 욕망은 남의 욕망이다 얘기한 사람이 약강이죠. 그래서 나만의 생각을 해야 돼요. 나 외에 아무도 내 대신 모자를 쓸 수 없듯이 아무도 나를 위해 대신 생각해 줄 수는 없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조세 캠벨 신학자는 너희 블리스로 가라 그런 말을 해요. 나는 희열, 뭐를 했더니 희열이 올라와요. 그러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죠? 희열, 블리스가 올라오면은. 그리고 헤르메스의 데미안에 그게 나오잖아요.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곳 사는 것이 왜 그래도 힘들었던가. 내 안에 솟아오르는 곳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이제 지식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은 언어로만 세상을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기를 쉽게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교사였기 때문에 교사를 쉽게 예를 들고 싶은데요. 교직에 오래 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사회 나오면 사기당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지식에 쌓여 있어서 그래요. 저도 체험 많이 이거를 경험적으로 느끼거든요. 많이 배운 사람이 위험해요. 우리가 막 언어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 없이 보는 그 직관이 이제 그걸 회복해야 되죠.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데 이게 큰 언어의 한계죠. 그래서 89쪽에 보면은 좋은 비유란 하는 제목이 글이 있어요. 좋은 비유란. 좋은 비유는 지성을 신선하게 자극한다.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비유는 이제 시잖아요. 네루다 시인이 시가 뭐냐 질문하니까 시는 메타포 그러잖아요. 은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든가 불경, 소크라테스 대화록, 그죠? 공자님 논어 보면 비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왜 비유를 많이 쓰는가 하면은 언어를 얘기하면 언어에 빠져서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비유를 들면 딱 눈에 보이잖아요. 이미지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은 호수요 하고 비유 들었을 때 확 와닿는 이유가 내 마음 그러면은 이렇게 추상이에요. 잘 안 보여요. 근데 호수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비유를 이제 쓰면은 확 와닿죠. 이 비유를 쓴 게 우리에게 와닿는 그 능력이 호모 사피엔스만 갖는 능력이에요. 호모 사피엔스는 생각하는 인간이잖아요. 근데 어떤 생각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를 상상해요. 그죠? 내 마음이 호수요. 그러면 내 마음이 여기 있는데 호수가 눈에 안 보여도 호수라고 하고 호수가
마음은 아니잖아요. 안 보이는 마음과 비유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인간에게 있어요. 그래서 허구의 능력이라고 유발 하라리가 얘기하잖아요. 이런 능력이 인간에게, 그래서 비유를 잘 쓸 때, 그 비유를 잘 쓰면 왜 좋은가 하면요. 우리가 어떤 이게 힘들 때 있잖아요. 힘들거나 어떤 느낌이 강하게 왔어요, 뭐가. 그 강하게 왔을 때 어때요? 그때 마음을 가만히 보면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기분 좋고 막 가슴이 벅차요. 그때 우리 눈앞에는 이미지가 떠올라요. 어떤 그림이. 그죠? 그림이 떠오르거든요. 아마 이거는 동물도 떠오를 것 같아요, 이미지가. 어떤 그림이, 그죠? 뭐, 개가, 그죠? 어떤 사람한테 막 잘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길을 가다가 그 때리는 사람, 비생긴 사람만 봐도 그 이미지가 확 떠오르겠죠, 그죠? 어떤 이미지가. 그래서 개들이 움찔하잖아요. 우리도, 그죠? 과거에, 그죠? 개한테 물린 사람은 개만 보면 움찔하듯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이미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지를 잘 잡아내야 돼요, 이미지. 이게 인간의 원초적 인식 방법이에요. 그 이미지를 잡아냈는데 그 이미지가 뭐예요? 이제 언어로 표현하죠. 우리는 언어를 쓰는 동물이니까. 그래서 언어로 하는 게 이게 비유예요. 이미지가 드러나죠. 어떤 느낌이 오죠. 그죠? 내 마음을 가만히 보니까 막 파도도 치고 어떨 때 조용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가만히 보니까 어떨 때 너무나 조용한 마음을 봤어. 그 순간 호수가 떠오르겠죠. 이미지가. 그래서 내 마음은 호수라는 시가 떠올라요. 그럴 때는 어때요? 나만의 언어가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낼 때 항상 시시한이라는 말을 제목을 항상 붙이거든요. 시시한 인생, 뭐 시시한 그죠? 이렇게 인문학적 단상, 뭐 이렇게 붙여요. 그 시시한이 이제 시로 보는 거죠. 저는 시로 봐야지 정확하게 본다 봐요. 시로 안 보면은 이제 언어로 보는데 그건 남의 언어예요. 남의 언어로 본다는 거는 어때요? 남의 욕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로 볼 때만이 나만의 욕망이에요. 나만의 느낌이고 나만의 생각이에요. 내 거죠. 그래서 비트윈저도 그 얘기를 했다고 봐요. 바로 비유는 어때요? 내 안에 순수한 의식이, 전혀 오염된 의식이 어떤 대상을 만나서, 내 마음이란 대상을 만나서 허술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좋은 비유죠. 그때 나는 내 마음을 다 표현했어요. 그 순간 우리는 어때요? 시적인 순간 될 때 우리는 세상을 다 품은 인간. 그게 아름다운 인간이에요. 이게 미적 인간이죠. 그때 이게 예술이고 이게 예술 인류를 구현하리가 돼요. 그때 아름다운 인류를 구현하리가 되죠. 그래서 현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술이 인류를 구현할 때 요거를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술을 보러 갈 때도 내가 보지 못한 이미지를 잡아낸 예술을 통해서 내 안에 깨어나지 않는 능력을 깨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더 확장되고 더 넓어진 나, 더 큰 나가 되는 거죠. 작은 나라는 건 어때요? 세상을 제대로 못 보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덜 깨어나서. 그래서 판단을 잘못하고 이제 어리석게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깊이 있게 세상을 보려면 어때요? 원초적 야성을 깨워야 돼요. 그에 대한 시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바다의 미풍이라는 시입니다. 말라름에. 바다의 미풍 말라름에 오 육체는 슬퍼라. 그리고 나는 모든 책을 읽었노라. 떠나버리자. 저 멀리 떠나버리자. 새들은 낯선 거품과 하늘에 벌써 취하였다. 눈무에 비친 해묵은 정원도 그 무엇도 바닷물에 적신 내 마음을 잡아두지 못하리. 오 밤이여 잡아두지 못하리. 흰 빛이 지켜주는 백지, 그 위에 쏟아지는 황폐한 밝음도, 어린아이 젖먹이는 젊은 아내도 나는 떠나리. 선부여 그대 돛을 흔들어 세우고 닻을 올려 이구의 잔으로 배를 띄워라. 잔혹한 희망에 시달린 어느 권태는 아직도 손수건의 그 거찬 작배를 믿고 있는지. 그런데 돛들이 이제 폭풍을 부르니 우리는 어쩌면 바람에 밀려 길 잃고 돛도 없이 풍요한 섬도 없이 난파하리란가. 그러나 오 나의 가슴아 이제 뱃사람들의 놀소를 들어라. 뱃사람들의 놀소를 들으면 어떨까요? 뱃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안 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이 이제 직관이 살아있어요.
생생한 생의 기운이 살았죠. 이 사람 노랫소리의 말로 정말 시죠. 그걸 들으란 얘기예요. 처음에 어떻게 나와요? 나는 모든 책을 읽었노라. 책을 많이 읽어서 이제 지식만 무거운, 머리만 이제 무거운 사람이 된 거예요. 감각의 촉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슬픈 거예요. 육체가 그냥 잔뜩, 그죠? 무거운 머리를 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때? 떠나버린 거예요. 바다로. 그래서 여기 이런 게 나오죠. 잔혹한 희망에 지나의 어느 곳. 잔혹한 희망. 이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항상 희망을 가져요. 뭔가 미래에 좋아질 것 같은데 생각을 해요. 내일은. 중요한 건 오늘이죠. 그래서 우리가 잔혹한 희망에 시달린 어느, 그래만 근태가 돼요. 그래서 잔혹한 희망에 시달린 어느 근태는 아직도 손수건의 그 거창한 작별을 믿고 있는지, 그죠? 뭔가 그냥 이렇게, 그죠? 환상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싱싱한 언어를 믿어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또 많이 나오죠. 친근한 것은 알아채기 힘들다. 90쪽이죠. 사물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단순함과 친근함 때문에 우리에게 숨겨져 있다. 그것은 항상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이다. 그죠? 우리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기 힘들죠. 그래서 91쪽에 보면 방 안에 갇힌 사유. 우리는 다 자신의 방에 갇혀 있어요. 자신의 언어. 그죠? 그래서 92쪽에 보면은 피부라는 그 감옥이 있어요. 우리는 피부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 바로 이건 어때요? 언어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어때요? 우리가 오늘 주제가 그잖아요. 삶의 지혜와 통찰. 이 삶의 지혜와 통찰은 언어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언어가 우리를 가둬서 언어는 지식이잖아요. 그 지식으로 살면 뻔한 세상은 쉬워요. 오늘 버스 몇 번 탈까? 뭐 이런 건 다 할 수 있어요. 대학 시험 볼 때도 언어만 많이 익히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세상은 그렇게 정답이 있지 않잖아요. 답을 풀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세상이죠. 그때는 우리는 직관을 동원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추론과 직관이 있는데 우리 잃어버린 직관을 찾자.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